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공유 결합이나 금속 결합을 하는 다른 물질과 비교해서 이온 결합 물질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보통 우리가 화학 물질을 이제 배우고 화학 물질을 가지고 A하고 B가 만나서 C가 생성되는 이런 화학 반응을 설계하고 그 반응을 쓰고 할 때 화학 물질에 이름을 붙이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4강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들에 한해서 이름을 붙이는 명명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다원자 이온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온들 중에서도 Na 플러스처럼 하나의 원자, 즉 나트륨, 소듐이라고 부르죠. 이런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기는 단원자 이온이 있는 반면에 원자 하나로 된 이온이겠죠. 단원자 이온이 있는 반면에 CO3 2-처럼 탄산 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탄산 이온 같은 경우는 탄소하고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서 그 하나의 묶음이 2개의 전자를 더 받아온 이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원자 이온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다원자 이온들은 전하를 보통 몇 플러스를 갖는지 몇 마이너스를 갖는지, 그런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앞에서 우리 전이금속, 주족하고 전이금속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이금속은 크로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트륨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항상 플러스 1밖에 될 수가 없지만 크로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도 되고 2 플러스도 되고 3 플러스도 되고 4 플러스도 되고 5 플러스도 되고 6 플러스도 되는 굉장히 다양한 전하를 갖는 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크로뮴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플러스 3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이금속 이온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의 용해도 규칙, 사실은 학과를 막론하고 화학을 배울 때 이온 결합 물질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용해도 규칙을 안다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소금처럼 물에 녹았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돼서 물에 녹였을 때 잘 녹아 들어가는 이온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얘는 탄산 칼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예를 들었거든요. 탄산 칼슘 같은 경우는 석회암, 그죠? 석회암, 그 다음에 이 석회암이 변성된 대리암, 대리석, 네, 이런 애들도 있지만 얘네들은 분필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분이 되어 있는 탄산칼슘은 물에 안 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인 애라서 이것도 이온 결합 물질인데 물에 안 녹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도 어떤 녀석들은 물에 녹고 어떤 녀석들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그냥 화학식을 봤을 때 이게 물에 녹는구나 안 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용해도 규칙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금속 결합에 대해서는 금속 결합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라고 앞부분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금속 결합은 이런 게 이렇게 생겼다, 이런 원리로 된다 정도만 얘기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4강은 이런 순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자, 첫 번째, 그럼 이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원자가 한 개 이상의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생성되는 전하, 즉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갖는 입자, 이거를 이온이란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이 이온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양이온이라 그래서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보통 대부분의 원자는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성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된 이온, 이거를 이제 음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음이온 같은 경우에 주로 비금속 원자인 경우가 많고요. 양이온은 이제 금속 원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금속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애들 중에서 Na 플러스처럼
전체적으로 전자를 잃는 녀석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아이들이 주로 이제 금속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비금속은 여기 Cl-처럼 마이너스, 즉 전자를 얻어와서 이제 되는 것이 비금속,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녀석들을 비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의 금속은 주로 양 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이제 이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최외곽 전자 때문이죠. 최외곽 전자 중에서 실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걸 원자가 전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외곽 전자는 18쪽, 즉 비활성 기체만 아니면 최외곽 전자랑 원자가 전자는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1개 있고, 염소 같은 경우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7개 있으므로 8전자 규칙, 화학자들이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원자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 8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해서 안정해지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갖고 있으니 버리는 게 나아서 금속들은 주로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비금속은 6개나 7개 개수가 많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전자를 땡겨와서 그 전체적으로 8개를 맞추려는 음이온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온에 대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온이 왜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이온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듐 원자는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하나 있으니 그걸 잃고 전자 10개만 남는 게 돼서 플러스 1. 이 되는 거고요. 염소 원자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를 7개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듐이 잃은 전자를 염소가 받아서 8개를 채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이즈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즈 차이는 왜 생기냐면 소듐 같은 경우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 하나 있던 그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간 거 보이시죠? 잃었기 때문에 제일 바깥 껍질이 없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소듐은 전자 껍질이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제일 바깥 껍질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자가 나가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2개를 다 지웠네요. 네. 그래서 얘는 3개 중에 2개만 남는 거라서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양이온들은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서 생기는 거라 양이온은 사이즈가 작아져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염소 원자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껍질의 개수가 바뀌진 않아요. 껍질의 개수가 바뀌진 않는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염소는 껍질이 3개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었거든요. 7개가 있었는데 아까 여기서 나트륨에서 이제 버린 전자가 이 자리로 하나가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운데 원자 핵의 플러스는 17개로 일정한데 이 껍질에 전자가 7개 있다가 8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똑같은 전자들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들끼리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항상 원자에서 양이온이 될 때는 껍질이 없어지니까 크기가 작아지고, 원자에서 음이온이 될 때에는 껍질의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전자가 들어와서 전자끼리의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온화 에너지랑 격자 에너지는 제가 여기 왜 써놨냐면 나중에 이제 화학에 대해서 좀 더 배우셔서 일반 화학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되면 이 단어들이 나와요. 이온화 에너지, 격자 에너지. 근데 저 단어들이 의미하는 건 예를 들어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이렇게 잃겠죠?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문제가 뭐냐면 나트륨이 이렇게 전자를 잃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에너지가 하나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전자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앗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서, 그래서 원자를 양이온이 되게 만드는 에너지, 이거를 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그래서 IE라고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이 원자에 누군가가 에너지를 줘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꼭 흡수해야 되는, 꼭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양의 값으로 반드시 에너지를 물질이 흡수해야 된다. 즉 흡열 반응을 한다. 이 에너지만큼을 흡수해야만 이 전자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격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어렵게 뒷부분에서 일반 화학 파트에서 많이 배우시는데요. 격자 에너지는 정의가 뭐냐면 레티스 에너지, 그래서 고체 상태, 소금은 고체잖아요. 고체 상태에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있는 거예요. 얘가 결합한 이유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세게 결합을 했는데요. 이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을 찢어서 얘네를 기체 상태의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그걸 격자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전기적 인력은 굉장히 큰 편인데 이 커다란 전기적 인력을 이기고 얘네를 고체 상태였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찢어서 기체 상태 이온으로 만들 때 이때는 진짜 어마무시한 값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레티스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 레트 보통 이렇게 쓰고요. 얘네를 격자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양의 값, 왜냐하면 이것도 흡열 반응이에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꼭 들어가야만 얘를 찢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랑 격자 에너지라는 단어를 이제 일반화학 가시면 여러분이 배우실 일이 많기 때문에 아, 얘네의 개념이 이렇구나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조 원소의 이온들에 대한 예를 제가 써놓은 건데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온이 되기 위한 건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를 8개로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여기 1족이라 그래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하나였던 리튬, 나트륨, 칼륨. 요즘에 우리가 하는 단어로는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듐, 세슘 이런 녀석들은 다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제일 바깥에 껍데기에 전자가 2개 있었던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스트론튬이나 바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베릴륨은 사실 금속인데 금속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가 좀 많아서 베릴륨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칼슘하고요. 스트론튬이 사실은 자연계에 존재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 이거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바륨은 되게 많아요, 자연계에. 그래서 칼슘하고 바륨을 플러스 2의 이온이 필요할 때 많이 쓰는 편이라 얘네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제가 탄소와 규소가 있는데 위에 쓴 이유가 수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라고 해봤자 뭐 첫 번째 껍데기고요. 거기에 전자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있는 게 사실은 반이 채워진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소는 그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첫 번째 껍데기를 채우기 위해서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 이 전자를 땡기려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완전한 비금속을 만나면 주로 플러스가 되어서 반응을 하는 편이고요.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 있죠? 금속, 전자 버리고 싶어서 난리 난 애들, 이런 애들 만났을 때는 그 전자를 수소가 받아서 마이너스로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플로린하고 염소하고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17쪽이다 보니까 얘네는 주로 전자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 1이 되고 16쪽인 산소나 황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 받아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은요. 앞에서도 제가 화학식 얘기할 때 이온결합 물질은 사실 분자 하나라고 똑 떼어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분자 하나라고 뭔가를 똑 떼어내고 싶은데 이거를 하나로 떼어낼지 이거 전체를 하나로 떼어낼지 아니면 이따시만큼을 하나로 떼어낼지 이거 전체를 하나라고 해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얘네들이 결합한 비율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화학식이다 또는 화학식 양이다 이렇게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는 어디를 하나의 입자로 뗄 수 없다라는 얘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면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줘서 층을 하나라도 밀게 되면 얘네 층이 하나라도 밀리게 되면 이렇게 같은 전하끼리 만나게 되어서 반발력으로 결정이 깨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단단하고 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부서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집에서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 있잖아요. 이거 손으로 계속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가는 소금으로 부스러지거든요.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그렇겠죠.
자, 전기전도성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소금에다가 꽂아봤자 전기 안 흘러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를 통할 수가 없어요. 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착착착착 결정이 되어서 못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소금을 구웠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액체 소금은 얘기 잘 못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을 액체로 만들기 위해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도자기 같은 데다가 넣고요. 전극을 집어넣고 밑에 불도 주지만 이 전기를 통하면서 얘네를 녹여주는, 전기로 녹여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용융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네를 액체로 전기를 가지고 어거지로 녹여버리면 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전기를 통하긴 하고 물에 녹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물에 이온화가 잘 되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 전기 잘 통하겠죠. 그래서 사람도 몸에 보통 이렇게 소금이나 뭐 나트륨이나 그런 이온들이 들어있는 사람들 몸도 전해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온들이 들어있는 상태의 전해질 용액이기 때문에 물 묻은 손으로는 전기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전기적인 인력으로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켜서 녹이기가 어렵고 심지어 끓게 해서 기체로 만들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고 분리된 분자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온결합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 비율로 이제 입자를 쓴다는 거죠. NaCl이 되기도 하고 Na2SO4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그 개수의 비율을 가지고 분자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화학식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을 하나 이제 비교해 드릴 건데요. 순수한 물은 당연히 안 통하죠. 왜냐하면 순수한 물은 이온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물이 쪼개져서 생기는 H 플러스 이온 이 아주 조금 있어요. OH 마이너스 이온도 조금 있고 얘네가 얼만큼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그거는 물 분자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가 쪼개지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온 개수가 너무 적어서 얘는 순수한 물은 전기를 흐르지 않아요. 설탕물도 전기를 안 흘러요. 왜냐하면 설탕이 물에 녹는 건 물과 섞인다는 개념의 용해예요, 이건. 그래서 설탕이란 녀석은 물과 섞인다는 개념의 용해라서 이거는 전기를 전도하는, 그렇게 전기를 전도할 만큼 분해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탕물은 물에 녹기만 하는 거라서 물과 섞이기만 하는 분자라 얘는 전기가 안 흐르는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Cl-가 이렇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전기를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게 PPT로 옮기면서 제가 몇 번을 확인해도 이렇게 PPT 했을 때 소첨자가 아래 첨자가 이렇게 없어지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설탕은 분자식이 이렇게 써지는데 이 분자식 보면요. C가 12개고 이렇게 여기 H2O가 11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게 탄소랑 물하고 만난 탄소가 수화된 물질.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이 되는 거고요. 설탕도 당이잖아요. 당. 네. 이렇게 모든 종류의 당, 녹말 이런 탄수화물 계열은 다 화학식이 C가 M개, H2O가 N개 이런 상태로 써진다는 거. 네, 번외 지식이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몇몇 예외들이 있긴 한데 옛날에는 이런 개념으로 얘네들의 이름을 탄수화물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이름에 이제 예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름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만나는 건 저렇게 생긴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번외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자, 물은 극성 분자에 대한 용해성이다 그래서요.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되게 잘 녹는 편이에요. 무조건 다 녹는 건 아니지만 NaCl처럼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는 이유는 물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산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6개가 있어요. 근데 8개를 채워야 한다 했는데 수소가 전자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전자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하나 줄래? 우리 이거를 공동 소유하자. 이렇게 되면 수소도 2개로 채워지고 산소도 8개로 채워져서 서로 좋아지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하나의 분자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서로 결합해서 같이 공동 소유한 전자를 땡기는 힘이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랑 차이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가운데 플러스 1밖에 없잖아요. 원자 핵에.
근데 산소 원자는 여기가 플러스 8이나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의 크기를 보면 물론 산소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이 플러스 8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 전자 땡기는 힘을 보면 산소가 좀 더 세게 땡겨요. 이 전자를. 그래서 전체 분자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네들이 누가 좀 더 세게 땡기기 때문에 산소 쪽이 좀 더 세게 땡기기 때문에 전체 분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 녀석들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자, 다시 볼게요.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결합했다는 걸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데 얘네가 마치 미키마우스가 뒤집어진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전자를 주로 산소가 더 세게 당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산소 쪽에 몰려 있어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좀 더 편하게 그리면 물 분자는 한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플러스인 이런 형태의 분자가 되고 이렇게 분자 속에 살짝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뉘어진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물은 극성 분자예요. 근데 물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넣어버리면 소금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물 분자의 수소, 플러스인 파트가 이렇게 다 둘러싸버리고요. 소금의 플러스, 이 Na 플러스는 물 분자의 산소, 산소가 마이너스 쪽이잖아요. 걔네가 이렇게 둘러싸면서 그러면서 얘네를 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용매, 즉 물들이 둘러싸면서 얘네 입자들을 안정하게 만드는 과정을 수화, 물이 둘러쌌다 또는 용매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용매화가 그 극성 분자인 물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져 있는 이온결합 물질은 잘 되는 편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되게 잘 녹는다. 하지만 여기 제가 써놨듯이 모든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금은 물에 되게 잘 녹지만 조개 껍데기, 탄산칼슘은 물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뒷부분의 용해도 규칙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이온결합 물질을 쓸 때는 어떻게 쓸 것이냐? 기본이요. 화학에서 가장 기본은 이제 앞부분이 거의, 그러니까 몇몇 분자들, 옛날부터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였던 몇몇 분자들을 제외하고는 앞부분에 플러스 파트고요. 뒷부분이 마이너스 파트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플러스, 주로 양이온이 되는 건 금속이니까요. 그런 애가 앞부분에 써지고 음이온이 되는 애가 이제 뒷부분에 써지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이 A와 B는 왜 이제 맞추냐면 화합물의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부분은 플러스, 뒷부분은 마이너스. 그런데 이 플러스가 뭐 플러스 3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가 만나야 된다면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면 서로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래서 중성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온결합 물질을 표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 한번 해볼까요? NA랑 BR인데 둘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화학식은 뭐라고 쓰냐면 NA, BR이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K는 플러스 1인데 S가 마이너스 2네요. 어허, 최소 공배수는 2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랑 전체적으로 만나서 제로가 되려면 플러스인 K가 2개 있고 S랑 붙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원자 자체만 이렇게 몇 개 있다. 이 원자 자체만 아니 왜 빨간색이 나오지? 이 원자 자체만 몇 개가 있다. 라는 걸 표현할 때는 항상 그 오른쪽에 조그만한 글씨를 쓰는 거고요. 앞부분에 큰 글씨를 쓸 때는 그 전체의 입자가 몇 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여기에 뭐 3, K2S다. 그럼 K2S 전체가 3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화학식의 이름은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연은 플러스 2고 황산이온도 마이너스 2니까 얘는 1대1로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Z10SO4. 자, NH4는 이게 전체, 이거 다원자 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N 하나랑 H 4개가 만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1짜리 이온이 되는 거고 얘는 PO4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얘가 3개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이 NH4는 다원자 이온이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쓸까? NH4 전체에 괄호를 하는 거죠. 얘 3개가 PO4 하나랑 만납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루미늄과 크로뮴 이온도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건데요. 3 플러스랑 2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로뮴산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네는 Al 몇 개? 2개. 네, 얘가 2개 있어야 되고 CrO4 이거 전체가 3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름은 뒷부분에서 이름 붙이는 거 다시 하겠지만 뒤에 있는 애 이름에다가 블라블라 화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 이름을 붙이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 이름 붙이는 거고요. 영어는 앞에서 뒤로 그냥 가요. 근데 앞에 있는 애 이름을 쓰고 뒤에 있는 애 우리나라의 화에 해당하는 영어로는 IDE라는 어미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NABR을 쓰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브로민, 제가 브로민이거든요. 화, 걔랑 결합을 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소듐 또는 브로민화 나트륨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영어로는 소듐 앞에 걸 먼저 읽고 브로민인데 2개가 결합했다라는 화의 의미를 IDE라는 어미를 쓰기 때문에 소듐 브로마이드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죠. 이거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붙이면 이건 황이고 이거는 칼륨 또는 포타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황. 근데 뒤에 이름에다 항상 화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얘가 결합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황화 칼륨 또는 황화 포타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SO4E- 같은 경우는 다원자 이온인데 다원자 이온은 뒷부분에서 제가 그 이온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온들의 이름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황산 이온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황산, 다원자 이온은 화를 붙이지 않아요. 그 이온 이름 자체만 붙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화를 붙이는 건 원자가 하나 있는 이온인 경우고요. 다원자 이온은 어차피 원자가 여러 개 있어서 그 녀석들의 이름 속에 이미 얘가 이온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황산 이온이고 그래서 황산아연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NH4 플러스는 암모니아에서 나온 이름인데 이온인데 양이온이라서 보통 금속은 륨으로 끝나잖아요. 나트륨, 칼륨, 루비듐 이렇게. 그래서 얘도 암모니아에서 나왔는데 플러스의 역할을 하니까 륨으로 끝나자. 그래서 암모늄이라고 부르고요. PO4 3-는 인산이온이에요. 그래서 인산 암모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뮴산, 그다음에 알루미늄인데요. 사실은 크로뮴산 같은 경우는 일반화학에서도 그닥 그렇게 볼 일이 없으셔서 네. 그리고 어떤 전공을 하시든지 간에 크로뮴산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많이 볼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그런 이름을 붙이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단원자 이온의 이름들은 여기 제가 표로 정리해놨어요. 얘네들 중에 파란색으로 써진 애들은 진짜 많이 쓰는 애들이라서 이거는 꼭 외우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플로린화는 아직도 불화라는 이름으로 산업체에서 많이 쓰니까 아이오딘화는 아직도 산업체에서는 요드화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타슘은 여전히 칼륨으로 쓰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소듐은 여전히 나트륨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는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영어식 이름은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이름 그대로 쓰고 뒤에 IDE. 이 IDE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화가 되는 거고 우리는 뒤에서 앞으로 읽어요. 그래서 염화 소듐 또는 염화 나트륨 이렇게. 플로린화 리튬. 근데 불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산업체에선 불화 리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 다음 이름을 가진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라 그랬잖아요. 염화 알루미늄.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CL이 1번에서 제가 20번까지는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족이 몇 쪽인지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17족 또는 7A족이기 때문에 제일 바깥 껍데기의 전자가 7개 있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알루미늄은 세 번째 칸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그래서 이거는 Al. 하나에 CL이 3개 붙는다. 산화 알루미늄, 산화는 산소잖아요. 산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6개. 그래서 E-가 되고 알루미늄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3개라서 3 플러스. 그래서 Al2O3. 브로민화, 브로민은 Br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Mg 얘는 이쪽이라서 2 플러스예요. 그래서 Mg Br2 이렇게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 2개. 염화 Cl 마이너스 수소 H. 얘는 자기보다 염소가 주로 전자를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게 해요. 수소는 여기에 있고 염소는 이쪽에 끝에 있으니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수소는 플러스의 역할을 한다. HCl. 황화, 황인데 황은 산소 밑에 있었으니까 16쪽 전자 2개를 가져오겠구나. 바륨은 칼슘 밑에 있었으니까 2 플러스. 그래서 얘네는 BAS. 아이오딘화 FCl, BRI 걔네가 같은 세로줄이니까 I 마이너스, 리튬은 Li 플러스. 왜냐하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니까. 그래서 얘는 LiI. 산화 소듐, 소듐은 Na, 나트륨이에요. 플러스. 산소는 O, E 마이너스. Na 2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수소화, 수소. 얘는 소듐이니까 Na 플러스. NA는 왼쪽, 수소는 여기 탄소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듐, 금속, 전자 잘 버린 애랑 만났으니까 수소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수소화라고 이름이 붙는 거고요. 그래서 NaH라고 쓰는데 이게 소듐 하이드라이드. 요즘에 그 하이브리드도 되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뭐 2개가 이렇게 혼합된 거. 근데 그 전지 파트에 가면 수소랑 연결된 전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리튬 하이드라이드, 뭐 소듐 하이드라이드 이렇게 하이드라이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이제 귀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다원자 이온은 말씀드린 대로 원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원자들이 공동으로 전자를 공동 소유하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이온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하고 H가 하는 결합은 내가 전자 하나 줄게, 너도 나 하나 줄래? 같이 가지고 있자라는 공유 결합인데 이런 애들 여러 개를 이런 공유 결합들을 하는 원자들이 모여서 얘가 하나의 입자처럼 작용을 할 때 그럴 때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암모니아는 NH3인데요. 거기에서 H 플러스가 하나 더 붙어서 생긴 암모늄. 그러니까 기원은 암모니아인데 플러스를 띄고 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가 되는 거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 SO4E 마이너스 황산 이온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뭐 CA랑 NO3가 만난다. 2 플러스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네 2개가 만날 때는 CA는 하나만 쓰면 되는데 NO3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NO3 2개 이런 식으로 전체 다원자 단위의 괄호를 사용해서 개수를 이야기한다. 라는 걸 이제 보시면 돼요. 얘네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쓴 애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NH4 플러스 암모늄. 제가 지금 화학을 거의 30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지겹겠죠? 네, 30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다원자 중에서 양이온인 거 몇 개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암모늄은 진짜 거의 보통 우리가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화학할 때는 거의 유일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NH4 플러스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CN-는 사이안화 또는 시안화 이온. 시아나 칼륨, 시아나 나트륨, 뭐 이런 거, 시아나 수소 이런 거 할 때 시아나 이온이고 얘는 4개는 세트예요, 세트. 왜냐하면 ClO3 마이너스가 염소산이라는 이온인데요. O2, 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염소산, 부족할 때는. ClO, 하나 더 부족하네요. 그럼 하이포아, 하나 더 부족하다는 이름으로 또는 차아. 우리나라 말로는 하이포아 대신에 하이포아 염소산은 클로라이트는 그 영어이고요. 예, 얘는 우리나라 말로는 차아 염소산 이렇게 더 많이 하고요. 얘는 염소산보다 산소가 더 많네요. 많으면 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염소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거. 얘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음이온에는 제가 이제 붉은 글씨로 빨간 글씨로 써놓은 애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NO3- 질산 대박 중요한데 NO2면 산소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아까 부족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아질산이죠. SO4E- 이게 메인으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황산이온. 이거 빨간색 안 돼 있지? 황산이온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SO3니까 산소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황산이온.
탄산도 아셔야 되고 PO4 3- 인산. 제가 아까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다원자 중에 플러스인 거 그거 주로 하나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3-짜리 이온은 얘 하나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꼭 이온 그 PO4 3- 인산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OH- 수산화는 기본이니까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 다원자 이온이 들어있는 이온결합 물질의 명명법은 뭐냐? 딴 거 없고요. 얘네는 질산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질산, 화 이런 거 안 붙이고 그냥 질산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이온 이름 자체가 질산 이온이란 애기 때문에 질산이란 얘기가 있으면 NO3-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질산이란 말 속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내가 음이온이니까 화를 붙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으로 그대로 가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름 붙일 때 이렇게 표기를 할 땐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을 쓰지만 이름은 항상 우리나라는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질산 바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얘네는 아까 앞에서 다 했던 애들이라서 네, 앞에서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이름 붙이는 걸로 다시 해놓은 거라서 이거는 보시고 그냥 아까 이랬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합물의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갑자기 지금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NO3-가 질산이온이에요. 얘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질산 소듐 또는 나트륨. 햄하고 소세지에 많이 들어있어요. 색깔 그 빨간색 그거 갈색으로 변하지 말라고. 네. 얘는 SO4- 이온은 황산 이온이에요. 그리고 칼슘이겠죠? 황산 칼슘이요. 얘네를 우리가 황산 칼슘이라고 알면 이거 되게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별로 나랑 상관없는 애 같잖아요. 근데 이게 석고예요. 네. NO3- 이온은 얘는 아까 질산 이온이라고 여기 써놨죠? K. 그러니까 얘는 질산 칼륨. 보통 초석이라고 부르고 옛날에 화약의 원료가 됐던 애들이고요. 얘는 SO3? 아까 SO4가 황산이었는데 SO3 하나 부족하네? 그래서 얘는 황산이겠죠? 황산 마그네슘이야.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그 이름 붙이는 것만 몇 개 알아도 되게 공부할 때 많이 편하실걸요? 자, 한 계열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한 계열에 아까 아처럼 그러니까 황산, 아황산, 질산, 아질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4개씩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ClO3-가 염소산이면 하나 부족하면 2개 부족하면 하이포화 또는 차라고 얘기했고 하나가 많아지면 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근데 사실은 이걸 설명한다기보다 이렇게 이름 붙이자고 서로 화학자들끼리 약속한 거니까 그냥 기호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굉장히 짜증나는데 이게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크로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6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쓸 때 구리도 플러스 1짜리도 있고 플러스 2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최근에 화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약속을 한 건 구리가 플러스 1이면 구리 옆에 로마자 1을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플러스 2면 로마자 2. 그래서 얘가 몇 플러스라는 걸 보여주기로. 영어로도 이거 코퍼 1, 코퍼 2 이렇게. 철도 보통 2 플러스 3 플러스가 있으니까 철에 2, 로마자 2, 철에 로마자 3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 이름이라는 녀석이 요즘에 사람들이 다 화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한 이름인데요. 이제 표준 이름이겠죠. 근데 문제는 고전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도 플러스 2랑 플러스 3이 주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게 플러스 2, 즉 전하량을 낮은 애를 제1, 전하량 큰 애를 제2라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제1은 플러스 1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하량 낮다,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석 같은 경우도 플러스 2랑 플러스 4 두 가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를 제1 주석, 플러스 4인데 제2 주석. 이 제1과 제2는 전하량이 낮은 애, 높은 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화학적으로 틴 주석에 이렇게 로마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지만 옛날에는 이런 표기법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철 그러면 염화철 그러면 FeCl3 이걸 아직도 회사들에선 뭐라고 부르냐면 염화 제2철이라고 불러요. 네, 아직도 회사들에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염화철 3 주세요. 그럼 안 준다니까요. 우리 그런 거 안 파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옛날 고전적인 표기법은 이런 방법으로 붙인 거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만 쓴 게 아니고 영어에서도 이제 그런 어미를 가지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그래서 아 얘가 화학식은 뭐구나. 그래서 얘는 전이금속이니까 이렇게 특이하게 이름을 붙이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eS 화합물의 이름을 써라. 그러면 얘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뒷부분이 황화이온이잖아요. 황화이온은 황은 16쪽이라서 얘가 E-가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철. 근데 얘가 FeS라고 이미 결합을 한 거 보니까 철이 E 플러스겠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황화철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은 전이금속이라서 플러스 2도 있고 플러스 3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옆에 2를 안 붙이면 틀린 거예요. 얘가 플러스 3짜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철이 전이금속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1번에서 20번까지 주기율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 외웠으면 전이금속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온. Fe가 전이금속임을 확인해서 비금속의 전하를 확인해서 철에 로마자를 붙여서 이렇게 황화철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산화구리의 화학식을 쓰라 그러면 산화구리. 근데 구리 1이라 그랬습니다. 1. 그럼 구리가 1 플러스다. 근데 산소는 E-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Cu2O를 쓰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온결합 물질의 용해도 규칙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Na 플러스랑 Cl-를 이제 이렇게 하나 하고 CaCO3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에 녹고 얘는 안 녹잖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얘가 녹았어요. 그래서 이온화가 됐어. 이렇게 이온화가 됐다는 건 입자 하나가 입자 두 개로 쪼개진 거잖아요.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무질서도가 커진다. 그걸 우리가 엔트로피가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커져요. 엔트로피가 커지면 그러면 걔가 무질서도가 커지는 거라서 자연계에서의 반응은 엔트로피가 커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에다가 설탕 넣고 놀다 들어오면 설탕물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엔트로피가 커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NaCl은 녹아서 이온으로 쪼개지면 하나였던 입자가 두 개로 쪼개지니까 입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무질서도가 커진다. 그래서 녹는 쪽, 이온으로 쪼개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물 분자들이 붙거든요. 플러스 쪽에는 물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해서 아까 둘러싼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는 여기 물에 있는 수소가 와서 이렇게 둘러싸겠죠? 네. 자, 그럼 얘가 이온으로 쪼개지면 여전히 여기 물 분자 또 이렇게 둘러싸겠죠? 근데 이온으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아까는 요 사이에는 애들이 둘러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온으로 쪼개지면 그 사이에도 애들이 막 둘러쌀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도 애들이 막 둘러쌀 수 있으니까 네, 표면적이 커져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 애를 총 20개의 물 분자가 둘러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표면적이 커져서 이제는 물 분자 40개가 전체적으로 얘네를 둘러싸요. 근데 그럼 물 분자들은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이 물 분자들은 바깥에 있는 물하고 언제든지 자리 바꾸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 분자가 여기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 물 분자가 못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기 위에 있는 이온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밑에 그 이온으로 녹아서 완전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쪽이 한 개였던 NaCl이 두 개의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지는 거라서 이쪽이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더 크거든요. 더 큰 상황이 돼요.
어차피 물들은 바깥에 있는 다른 물하고 여기 붙어 있다고 무슨 제약이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딴 물하고 자리를 마구 바꾸면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분자는 뭐 그냥 언제나 자유롭고 하나의 입자가 두 개로 쪼개져서 그 입자 개수가 많아져서 이쪽의 엔트로피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CaCO3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는 이 옆에 이게 이제 쪼개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물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네.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물에 있는 플러스 수 쪽에 가서 붙겠죠. 여전히 얘네는 물 분자가 여기에 20개가 여기를 둘러쌌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온으로 쪼개지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이 커져서, 그죠? 이렇게 표면적이 커져서 더 많은 수의 물 분자들이 얘네를 둘러싸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표면적이 커져서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근데 얘네는 여기 20개, 여기 20개 해서 물 분자가 40개가 여기 붙어 있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네는 이게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 물을 딱 잡아 당기잖아요. 그럼 물을 잡아 당기면 그 물이 딴 데로 못 가요. 물이 못 움직여. 얘네는. 그래서 그냥 붙어서 못 움직이게 돼요. 물 분자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지금 CaCO3 자체로는 입자가 한 개였어요. 쪼개지면 CaE 플러스랑 CO3 마이너스로 입자가 두 개로 쪼개지지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물 분자 20개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여기 붙어가지고 얘는 못 움직이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이번에 딴 물 분자랑 자리를 바꿀 수 있냐? 이거 자리도 못 바꿔요. 이거 자리 바꾸는 거 안 돼요. 얘네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하게 얘를 딱 잡고 있어서 일단 옆에 붙어버리면 끝이야. 얘네는 딴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물 분자 40개가 움직임이 없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위에는 입자 하나가 두 개로 쪼개져서 용질 입장에서는 입자가 밑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위에는 물 분자 20개가 못 움직였다면 밑에는 물 분자 40개가 못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밑에가 더 못 움직이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애들을 보면 얘네는 위에가 더 엔트로피가 큰, 위에가 더 무질서도가 큰 상황이 돼버린다 이거죠. 물 분자가 40개나 꼼짝 못하는 밑에보다. 그래서 주로 용해도 규칙을 보면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물에 잘 녹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렇게 전하량이 커질수록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 게 뭐가 예외가 있냐면 여기서 얘는 아이오딘은 마이너스 1인데 납이 플러스 2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이 되면서 이제 안 녹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이렇게 구별해야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들은 대부분 녹아요. 근데 AgCl, AgBr, AgI 얘네는 은이 들어가 있어서 얘네는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이제 은이 들어가 은과 할로젠들은 안 녹는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만나면 대부분 안 녹아요. 침전이 돼요. 그런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플러스가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처럼 일족의 플러스랑 암모늄이라면 마이너스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녹아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마이너스는 요네 3개. 질산이온, 아세트산이온, 과염소산이온. 얘네 3개는 플러스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만 기억하시면 이제 어떤 물질이든지 나왔을 때 얘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다, 이온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AgNO3. Ag는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랬는데 아까 NO3가 족보에 있잖아요. 누굴 만나도 무조건 침전되는 애라고. 그래서 얘네는 용해돼요. 자, 얘네는 2 플러스인데 2 마이너스네. 그래서 얘는 침전되겠죠.
얘가 E-인데 K. 얘는 족보에 있죠? 1족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무조건 물에 녹는다. 그래서 얘는 용해돼요. 얘네는 CL이 -1인데 얘가 2+네. 특별히 뭐 용해된다 이런 족보에 배운 적이 없네? 그럼 침전이죠. 얘는 3-인데 NH4+가 족보에 있어요. 네, 1쪽과 NH4+는 무조건 녹는다 그랬잖아요. 누굴 만나도. 그래서 얘네는 용해돼서 이온화가 잘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하고요. 이 금속 결합은 예를 들어 이제 덩어리 무슨 덩어리 구리 덩어리 볼까? 구리 덩어리, 구리 전선 뭐 이런 거 만들 때요. 구리 덩어리를 본다면 구리 덩어리도 그 덩어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리 2+가 되고 구리가 전자들을 이렇게 잃어요. 자유전자라 해서 나가기가 좀 쉬운 전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구리 2+ 양이온들 사이를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보통 금속 결합은 전자바다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자바다에 이런 양이온들, 금속 양이온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전류가 흐르기 전에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양이온을 결합시키다가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여서 열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은 것이 금속 결합의 특징이다. 금속 결합은 크게 얘기하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들 간의 전자 바다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들 이름 붙이는 거, 표기하는 거,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들을 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까지 오늘 확인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